The majority of this floor is being let go today. Yellow? I need you guys to come back up here. Wait a second. Just trust me, okay? I need you guys back here now. What am I looking at? This figure here. Whoa, is that? It gets ugly in a hurry. Is that figure right? Looks pretty right to me. There are $8 trillion of paper around the world relying on that equation. I can tell you that people are going to say some very nasty things about what we do here today. The ground is shifting below our feet. Remember this day, boys. Remember this day. 마진콜, 2011년에 개봉한 금융영화죠. 제레미 아이언스가 부도덕한 투자은행의 수장으로 나옵니다. 케빈 스페이시가 투자은행의 세이지 부문 팀장이죠. 영화는 마진콜 리스크를 인지한 투자은행이 어떻게 자신들의 손실을 하룻밤새 시장에 떠넘기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시장에 쓰레기를 파는 날이다. 이런 마진콜 상황이 지난 3월 26일 뉴욕 증시에서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통해서 무려 21조 5천억 원, 190억 달러 규모의 폭탄 매물이 블록딜로 시장에 쏟아져 나왔던 거죠. 대부분 미국계 미디어 기업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그리고 중국계 IT 기업인 바이두와 텐센트 뮤직과 아이치 등의 주식들이었습니다. 마진콜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같은 레거시 미디어 기업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바이두와 텐센트 뮤직 같은 대표적인 중국계 IT 기업의 주가도 각각 30%씩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를 주도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노무라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유명한 IB들의 주가도 15% 이상씩 떨어졌죠. 마진콜로 이들 은행들이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한 걸로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분간 이번 마진콜의 여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증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주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동안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IT 기업 바이두와 텐센트 같은 중국 기술주들의 타격도 상당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부상으로 반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가 컸던 비아콤 CBS 같은 미디어 산업도 일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마진콜에서 그려진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영화가 현실이 됐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진콜이란 게 뭘까요? 마진콜, 풀어서 말해보자면, 자, 지금 당신 신용이 바닥이다. 담보를 더 내놓아라. 안 그러면 당신 자산을 강제로 매매해버리겠다. 이런 전화가 은행으로부터 딱 한 통 걸려오는 걸 말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악몽 같은 상황이겠죠. 보통은 대형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사이에서 이런 마진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보통 헤지펀드는 투자은행, 그러니까 IB들한테서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의미하고요. 자, 이때 헤지펀드들은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기 위한 유지 증거금을 맡겨놓는데 흔히 말하는 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헤지펀드의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헤지펀드가 은행에 예탁한 담보액보다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때 바로 은행은 즉시 담보액을 증액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본인이 갖고 있는 담보액보다 주식 가치가 낮아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담보액 증액을 요구하는 통화, 이것을 바로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헤지펀드가 정해진 시간까지 담보액을 증액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헤지펀드한테 마진콜을 돌리는 투자은행은 최종적으로는 캐시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캐시콜은 마진콜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은행이 헤지펀드의 주식 등 자산들을 시장에 강제 매매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진행된 골드만삭스 등의 주식 대량 매도 사태가 바로 캐시콜인 거죠. 자, 오늘 영화 마진콜에서 마진콜 상황은 투자회사가 직접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진행했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진콜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를 모델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때 문제가 된 상품은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이었죠. 주택에 대한 개개인의 대출을 채권화시킨 증서를 말합니다. 은행들은 이걸 유동화시켜서 사고 팔았죠. 덕분에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커다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주택 가격 하락에서 시작됐죠. 영화 마진콜은 어느 날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의 관리팀장인 에릭이 회사의 레버리지 투자 모델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사 이 사실을 통보하기도 전에 에릭은 해고당하고 말죠.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들고 있던 MBS가 사실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걸 인지하게 된 이 투자은행은 새벽에 중역회의를 열고 결국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 시장의 쓰레기들을 내다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거죠. 사겠다면 당신 어머니한테도 팔아라 라는 말까지 하죠. 이 100년 전통의 영화 속 투자은행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시장 전체를 속아 넘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지난 3월 26일 실제 뉴욕 증시에서 벌어졌던 마지코 사태도 이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크레딧 스위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특정 헤지펀드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사실 지금 IB들은 과거 MBS 투자 같은 직접 투자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마진콜에서 그려졌던 것 같은 부도덕한 사기 행위,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흉이 됐다는 원죄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대신 헤지펀드들한테 레버리지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골드만삭스 같은 IB들이 큰 돈을 벌고 있죠. 이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PBS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빚 대출해줘서 이자를 또는 이자 수익 또는 거래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IB의 시장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좋게 말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고 나쁘게 말하면 시장에 과도한 리스크를 높여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드만과 노무라가 이렇게 리스크 레버리지를 제공한 대상 한국해 헤지펀드였습니다. 투자자의 이름은 빌 황, 우리나라 이름으로 황성국이었는데요. 빌 황은 월가 안에서도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겁없는 헤지펀드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최소한 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고요. 많게는 15배까지의 비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빌황은 이 돈으로 중국계 IT 기업과 OTT 미디어 기업에 투자를 감행했던 겁니다. 빌황의 투자 대상 종목만 놓고 보면 어떤 전략을 추구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미국 IT 기업 대신에 제2의 구글로 불리는 자율주행 OS 분야의 선두주자 바이두, 제2의 스포티파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텐센트 뮤직, 제2의 유튜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큰 중국의 아이치, 그리고 여기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아콤 CBS의 소유인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그것이었죠. 빌황은 제2의 캐시 우드가 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로 대박을 낸 아크 인베스트먼트 헤지펀드 투자자 캐시 우드처럼 미래 기술 기업들에 몰빵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욕심이 과해서 은행에서 대규모 차입금을 끌어다가 비투를 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겁니다. 빌황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마진콜은 지난주 갑작스럽게 비아콤 CBS의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됩니다. 원래 레버리지를 세게 쓴 탓에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주가가 아주 조금만 폭락해도 은행으로부터 마진콜을 받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 빌황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한텐 더 이상 은행한테 납부할 증거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투자은행들은 빌황의 계좌에 있었던 주식들을 강제 매매, 캐시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놀랍게도 무려 21조 원 어치에 달했던 거죠. 지난 3월 26일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노무나 같은 IB 증권사들 사무실에서 펼쳐졌을 상황, 이건 영화 마진콜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를 인지했을 땐 이미 늦었죠.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시장에 헐값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쓰레기 채권들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들 주식들은 장 전과 장 중에 시장가보다 급시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 됐습니다. 쪼개 팔렸다는 뜻이 블록딜인데요. 한마디로 싹 털어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해당 기업의 주가는 더욱 폭락하고 말았죠. 대규모 떨이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진콜에서도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한 세일즈 매니지먼트 파트 팀장이 이제부터 우리는 시장에 똥덩어리를 팔아치우는 일을 한다. 이걸 하고 나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하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시장을 속이고 혼자만 살기로 하는 것이죠. 사실 빌황은 2012년에도 금융사고로 투자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타이거 아시아 헤지펀드라는 곳이었는데요. 중국계 기업들의 시세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조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6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풀려났지만 5년 동안 동종업계 재취업이 금지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인물에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또다시 대규모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고위험 투자의 길을 터줬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이 헤지펀드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랬다가
리스크가 번져올 거라고 느껴지자 그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폭탄을 돌려버린 건 골드만삭스 같은 아이비들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마진콜 블록딜로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은행은 노무라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들인 반면 골드만삭스는 이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약삭빠르게 빠져나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먼저 빌 황에게 이런 레버리를 제공하기 시작한 은행이 골드만삭스였다는 것도 뒤늦게 알려졌죠. 다들 골드만을 믿고 빌황에게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입니다. 영화 마진콜에서도 결국 리스크를 가장 먼저 인지한 쪽이 맨 먼저 발을 뺍니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 그대로인 거겠고요. 빌황발 마진콜 사태는 시장에 아마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낼 공산이 큽니다. 빌황이 선택한 주식 가운데 바이두를 필두로 한 중국계 IT 기업 주가는 대체로 빨리 회복됐습니다. 캐시 우드가 바이두를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OTT 주가는 바닥이고요. 연관된 금융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를 앞당기는 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민주당 매파가 다시 한번 투자은행들의 탐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결과물을 시장에 떠넘긴 부도덕까지도 덧붙여져서 이번에 월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빌황은 국내에선 기독교 신앙 간증인으로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느 신앙 관련된 영상에서 빌황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돌은 불이다. 성서에서 하느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돈도 불이고 하느님도 불이니까 하느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빌황이 스스로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불장난을 통해서 돈이라는 불이 지옥의 불길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진콜로 시장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네요. You're selling something that you know has no value. So that we may survive. Look at these people wandering around with absolutely no idea what's about to happen. 네, 지금까지 영화 마진콜을 통해서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빌황발 마진콜 사태의 내면, 이면을 살펴봤습니다.